아리랑 아라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많은 헤어짐을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더 힘든 삶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에는 당시 약소국이었던 한국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1935년 이탈리아군의 침공을 받은 에티오피아는 국제연맹의 도움으로 소했으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들을 선뜻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셀라시에 황제는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실 근위대 1200명을 포함 3518명이나 되는 최정예 부대 병사들을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부당하게 침략당한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라. 셀라시에 황제는 장병들을 한국에 파병하면서 강류부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강류는 아마라어로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또는 초전박살이란 뜻인데요. 공산 집단의 침략을 격퇴시키고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하라는 황제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죠. 1951년 출정식에서 셀라시에 황제는 장병들에게 가라,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게 불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대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자유를 꼭 안겨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제의 연설을 들으며 전의를 불태우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멜레세 일병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외면한다면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강류부대원들은 대기 중이던 미군함을 타고 죽음이 기다리는 한반도로 오면서도 한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영웅들이 가고 있답니다라며 힘차게 군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죽음의 땅. 너무도 열악했던 한국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추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혹한의 날씨를 견디며 치열하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최정예였던 황실 근위대 병사들답게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고지를 내주지 않으며 253전 253승이라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진정한 혈맹이라고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강류부대에는 100명 정도의 지게부대가 동행했습니다. 지게부대란 6.25 전쟁 당시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산악지대에서 지게를 사용해 탄약과 군량 등 보급품을 운반한 한국 민간인 부대를 말합니다. 지게부대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군번이나 계급장, 철모는커녕 흰색 무명바지나 교복 등 징집 당시의 복장 그대로를 입은 채 매일 15km 이상 떨어진 고지로 45kg이나 되는 보급품을 지게에 실어 운반했습니다. 이들은 탄약과 연료, 식량 등 보급품 운반은 물론 진지공사, 부상병과 사망자 후송 등 전쟁의 숨은 주역으로 전장을 누빈 한국전쟁의 또 다른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모습이 마치 알파벳 A를 닮았다고 해서 유엔군은 이들을 에이특공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게부대는 무장을 하지 않았기에 민간인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의 감시를 피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공격에 취약해 목숨 걸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 종군 기자로 전쟁을 취재했던 키몬 스코르디스는 강요,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라는 책에서 1952년 6월 21일 발생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강요 부대에 배속된 지게부대원들이 방어용 철조망을 치고 있을 때 적의 박격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처 피하지 못한 용사 2명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본 강류부대 멜레세 일병은 벙커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쓰러진 한국인을 안고 멜레세가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겼을 때 옆에 떨어진 포탄 파편으로 2명 모두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멜레세와 한국인 용사는 서로 꼭 껴안고 숨을 거뒀고 서로의 살과 뼈와 피가 뒤섞여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은 부산 유엔 군묘지에서도 한 무덤에 같이 묻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요부대원들은 전우들의 시신도 모두 수습해 돌아갔기 때문에 유엔 군묘지에 에티오피아 병사의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한국인 용사와 함께 전사한 멜레세 일병만이 이곳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류부대 용사들은 지금도 그날의 일을 피가 섞인 날 믹스드 블러드라 부르고 대한민국을 혈맹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혈맹입니다.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청년은 죽음으로써 한국을 지켰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에 총 6,037명이 참전해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했으나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6.25 참전 국중 적은 병력으로 가장 눈부신 전과를 올린 부대가 바로 에티오피아군이었습니다. 강류 부대가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며 무패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이기든지 죽든지 하라는 셀라시의 황제의 마음이 병사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년간 끔찍한 가뭄이 계속됐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에티오피아에는 그 사이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한국에 흔쾌히 자신의 정예부대를 보내주었던 셀라시의 황제는 처형되었고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던 참전 용사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았더라도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남은 강류 부대원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핍한 통한의 세월을 보내던 그들은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알아줘야 합니다.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과 여전히 가난 속에 멈춰있는 에티오피아. 약한 나라의 서름을 알기에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강류 부대. 생존자들은 평생을 가난과 핍박 속에 살아왔지만 그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늘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늙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지금도 한국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국에 전쟁이 나면 당장 가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한국이 발전해서 제가 더 기쁩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한국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의 안전을 신이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3년 전 한국을 구하러 오던 날 불렀던 군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전했던 강류부대원 6,037명, 현재 생존자는 단 76명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단체 따뜻한 하루는 바로 이 강류부대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하루는 2016년부터 봉사자들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직접 방문해 강류부대에 잊혀진 참전 용사들을 위해 봉사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따뜻한 하루는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집수리를 해드리고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전 용사를 위한 생계비와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미망인 후원 사업, 응급차량 지원도 돕고 있습니다. 매년 생존해 계신 강류부대 참전 용사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만찬을 열어드리고 발전한 대한민국 곳곳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의 직원들은 강류부대 참전 용사들을 모두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왜 이제 왔냐, 진짜 다음에 또 올 거냐며 한국인의 호의를 반신반의했던 참전 용사들은 매년 2번 이상 찾아오는 따뜻한 하루의 봉사자들에게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잊혀졌다는 억울함과 외로움, 한 번 보고 말싸이면 정을 주지 않으려던 다친 마음이 한결같은 한국인들의 진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한국을 착한 나라, 좋은 나라로 기억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